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관상학 공부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 연령대로 보면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들을수록 뭔가를 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시는 게 그게 삶이 윤택해지고 목표의식을 갖는 게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못 이루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노력한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좀 달라지게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저 역시 거기에 해당되는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흥이 없는 남자의 관상.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업로드한 게 있습니다. 믿으면 안 되는 관상, 배신하는 관상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흥이 없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2016년도 31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진 갖고 한번 관상을 한번 평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관상을 평해 달라고 상담 요청이 들어왔으면 제가 이렇게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제 5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관상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딱 보십시오. 눈에 띄는 부위가 있죠? 이 부위입니다. 눈입니다. 눈 한번 보십시오. 눈이 좀 날카롭죠? 좀 매섭습니다. 그리고 눈이 좌우가 반듯하지 못하죠. 눈꼬리가 또 올라갔습니다. 눈썹 역시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31세에 해당되는데도 눈썹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 5법을 가지고 한번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친구를 선택하여 교류함은 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그러면 눈을 살피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친구를 사귀는데 뭐 관상을 살펴서 사귀지는 않죠. 하지만 관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눈을 살펴봅니다. 코를 살펴보고 입도 살펴보고 전체적인 기운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인정으로 먼저 친구를 사귀게 되죠. 그게 일반적인 친구를 사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죠. 오늘은 관상학 공부하니까 관상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의 교류함에 피해가 있으나 노출이 되면 마음이 없으니 자세히 관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눈을 자세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노출이 되면 마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광이 노출이 되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상대의 눈을 살필 때 이 눈빛, 이 사람처럼 이렇게 눈빛이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와 달이죠. 그래서 은은하게 빛이 나야 됩니다. 근데 안광 자체가 노출이 됐습니다. 안광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가게 되면 좀 강하고 기세가 세게 보이죠. 그러니 눈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귀하지 않은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그러면 또 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귀한 사람 중에 눈이 매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무령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금리 무령을 갖고 있거나 육식동물이 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매섭게 보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귀한 사람 중에 저 사람은 눈이 매서우니까 이 사람처럼 매서우니까 귀하지 않네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신이 없고도 귀하며 또한 장수함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눈에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이 정신이라는 뜻이죠. 정신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일면을 보면 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정신을 좋은 데로 쓰게 되면 운세가 좋아질 텐데 그 정신을 좋지 못한 데로 쓰게 되면 운세가 꺾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부유함을 물으려면 코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는 돈, 재백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백궁. 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면 코를 봐라 그런 뜻입니다. 코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텁고 풍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는 오행으로 하면 토입니다. 흙이 푹 꺼지면 좋지 않죠? 이렇게 두텁고 풍성해야지 거기에 초목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는 두텁고 풍성해야지 좋습니다. 두텁고 풍성한 게 세력이 좋은 것입니다. 세력이 좋다는 것은 돈을 끌어 모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려고 그러면 코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장수를 모르는 신에 있다. 정신이 또렷하고 바르고 반듯하게 되면 장수를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온전함을 구함은 목소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소리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종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선비, 학자죠. 농부, 농사짓는 농부, 공인, 기술, 상인, 장사꾼들은 목소리가 밝으면 반드시 성공하며 밝지 않으면 끝이 없다는, 성공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함을 구하려고 그러면 목소리가 있다. 목소리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관상이 좋아도 목소리가 좋지 못하게 되면 그 기세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다 해도 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방법은 관상을 살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상의 관상가는 이 다섯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람을 살필 때 이렇게 보십시오. 눈, 코, 목소리 이거에 중점 두고 살펴보십시오. 이게 전체적인 기운입니다. 이분같이 눈이 이 부분이 삼양삼음이라고 그랬죠. 이 부위가 좋아야 되는데 눈썹 좋지 못하고 안광이 좋지 못합니다. 거기에 입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진에는 윗입술이 두껍게 나와있죠. 아랫입술이 얇고요.
윗입술이 두터우면 아랫입술은 좀 더 두터워야 됩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좋은 상이 못 됩니다. 전체적인 형상 자체가 이렇게 좋은 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분의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대로 사람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칠판에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좀 보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 목소리를 듣고 이 글씨 하나하나 읽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 구독하거나 시청하신 분들이 100% 제가 만족해서 이 영상을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것도 제가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